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도지사 출마 예정자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경기도 시흥 출신의 5선 국회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 또 이 정체성을 지켜오면서 경기도에서 이제 5선으로 현재 정치 활동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준비된 도지사감이 저 조정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이제 경기도는 인구가 1,400만에 달하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는 모든 대한민국 현안이 담겨 있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아주 풍부한 국정 경험과 그다음에 정치적 리더십, 또 우리 경기도를 잘 아는 사람이 경기도정을 맡아야 제대로 경기도정과 도민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되셨을 때 제가 그 당선자의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이재명 당시에 지사님과 함께 경기도정을 함께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적임자가 바로 저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또 이재명 우리 지사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성과와 업적을 제대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 저 조정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제 많은 후보분들이 좋은 분들이 계신데 다 어쨌든 이재명을 지키겠다, 또 이재명 후보와의 인연을 얘기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사람이 살아온 길과 또 함께 했던 일을 보면 누가 정말로 이재명 고문의 진짜 동지였던가를 알 수 있다고 봐져요. 제가 이재명 우리 고문님과는 지난 14년 동안을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함께 일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08년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MB 정권에게 뺏기고 그랬을 때 이재명 우리 상임고문께서 당시에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하면서 당의 부대변인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의 원내 대변인으로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성남시장의 출마를 위해서 그때 가장 큰 성남의 이슈였던 일기 신도시, 그러니까 분당의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이제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와 관계해서 당시에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 시민 10,000명의 서명을 모아서 그걸 저한테 전달해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전달을 받아서 제가 성남까지 가가지고 같이 서명부 전달식을 제가 같이 하면서 그걸 제가 받아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인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가 그걸 통과시켰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이제 성남시장 승리에 제가 일조를 한 셈이죠. 네, 그리고 2010년과 14년에 성남시장 이제 공천 때 제가 당시 경기도당 위원장이자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공천장을 제가 줬습니다. 네, 그리고 성남시장을 잘 마치고 나셔서 이제 경기도지사 당선되셨을 때 제가 경기도 인수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경기도정을 함께 설계를 했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경기도지사 업무를 시작을 하시면서 그때 제가 집권여당의 예결위 간사 또 정책위장을 3년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경기도의 각종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경기도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국비 예산입니다. 그때 제가 3년 동안 계속 역대 최대의 국비 지원 예산을 제가 경기도에 관찰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SK 요인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유치라든가, 그다음에 경기 북부 지역에 옥정 포천강 부근 예타 면제 사업이 있었어요.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국책 사업들을 제가 경기도가 유치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고, 또 우리 또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정치의 효능감을 알게 해준 대표적인 이제 사안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입니다. 그거를 이재명 우리 당시 경기지사께 처음으로
제안을 하셨는데 당시에 기획재정부와 중앙정부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여당 정책위원으로서 그걸 관철을 제가 시켰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경선에 나서시면서 경선 초반기에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당시 후보께서 그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 이재명 후보는 그 여의도세가 약하다, 또 변방의 장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 때 제가 국회의원 한 20여 명을 제가 규합을 해서 그 민주평화광장이라는 전국 조직을 만들어서 그 세를 확 키웠고 가계획화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 경선 당시 경선 캠프에서 제가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경선 승리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대선을 치른 대선 주자는 격전을 치렀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드리는 게 도리예요. 네. 그리고 좀 더 차분하게 다시 좀 시간을 갖고 또 미래에 대한 재설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 우리 민주진보 진영과 더불어민주당이 처한 상황들이 녹록지가 않다고 봐져요.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지방선거가 바로 목전에 다가와 있고 또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8월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전당대회 때 그 이재명 고문께서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서 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제 저희가 야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혁신과 또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 데서 그 이재명 고문께서 나서셔야 된다는 그 현장의 요청들도 상당히 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 그 원외 당대표를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170석이 넘는 그 제1정당 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가고 또 원내를 지휘하기 위해서는 그 현역 의원으로서 당대표를 하셔야지 실제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은 또 이제 꽤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역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전당대회에 나오셨을 때 그 다음에 현역 배지를 달고 나오셨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필요성들 또 그리고 그 이번 지방선거가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 불통을 견제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실패하면은 향후 일방 독주로 가게 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검찰공화국이 이제 벌써 그 시퍼런 칼날들을 들이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또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과 강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런 검찰공화국의 그 등장에 대해서 그에 대한 부분들의 그 견제와 대응을 위해서라도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보궐선거 지역에 출마하시고 그 다음에 당대표에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전략적 고민들이 있는 거죠. 네. 네, 혹시 그 이재명 상임고문과 직접적인 어떤 언질은 없었나요? 재등판 시점 그에 대해서 저도 이제 네. 전달을 드렸어요. 네. 이런 많은 고민들이 현장에서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라고 언급하기는 좀 그렇겠죠. 네. 네네. 저는 뭐 네. 단일화에 대해서는 네. 검토해 본 적은 없어요. 네. 이제 경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당당하고 치열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원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 역시 이번 경선에 치열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기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것이 도리어 각 주자들이 열심히 뛰면서 자기 위원들을 더 크게 키우고 또 그렇게 경쟁을 통해서 나중에 원팀이 되는 과정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도지사 경선과 관계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대단히 안타까웠고 좀 답답한 것은 김동연 대표께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서시겠다고 결심을 했다라면 빨리 합당을 진행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미 한 달이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기지사 선거 준비 기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4월 말까지 뽑는 걸 감안하면 3주도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합당 절차가 완료가 안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정말 정책 경쟁과 후보의 자질들을 검증을 해서 본선 경쟁력을 갖는 후보를 제대로 뽑아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뭐 TV 토론도 지금 아직 계획도 없고 정말 그게 제대로 된 당당하고 이런 치열한 선의의 경쟁을 펼 수 있는 장이 아직
완전히 다 지금 애매한 상태로 지금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장의 당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우려들이 커요. 맞습니다.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기존에 뭐 저를 포함한 당내 후보 3명들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네, 그런 데서 김동연 대표께서 좀 정당을 잘 몰라서 그러신지 아니면은 뭔가 당당하고 치열한 경선을 좀 이렇게 빼고 싶어 하는지 도리어 쉬운 길로만 가서 꽃가마 타려고 그러는 거 아닌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도 들고 이렇게 경선이 만약에 졸속으로 치러지게 된다라면 그 자체가 본선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김동연 대표가 그러면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데서 빨리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가겠다라면은 그렇게 자꾸 이렇게 지연시키지 말고 빨리 치열한 경쟁의 장에 빨리 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점은 그렇게 봅니다. 경기도정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에요. 그리고 1,400만의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은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또 예산 정책을 관철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에는 많은 국책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경기도 예산의 절반 이상이 국비 지원 예산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다루고 또 핸들링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경기도지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치단체 행정을 굳이 뛰어넘는 아주 고도의 복합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곳이 바로 경기도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게 뭐 행정의 경험이라는 부분들이 그냥 자치단체를 한번 기초자치단체를 경험했다, 또 지방정치를 한번 해봤다라는 거는 경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대 경기도지사도 민선 경기도지사도 정치인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네. 현재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도 정치인 출신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회에서 다양한 경험과 또 국정 전반을 다뤄본 경험, 그리고 또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하는 리더십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이 광역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많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방자치 행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우물하는 개구리의 사고라고 봐요. 예, 굉장히 단견이다. 그건 경기도정이나 국정을 다뤄보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속 좁은 얘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드리면서 경기도를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로 만들겠다고 제가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대 목표와 7대 비전을 말씀드렸는데 3대 목표는 경제 수도 경기, 그리고 또 정의로운 경기, 행복한 경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7대 목표에 경기도에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7가지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경제 수도 경기를 이루기 위해서 크게 몇 가지 주요한 과제들을 저는 이제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모든 자원과 요소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경기도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의 성장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반도체나 그 다음에 미래차 등등의 핵심 전략 산업들이 다 경기도에 있어요. 이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벨트와 크러스트 구축을 하고 또 거기에 선도 산업들을 이룸에 있어서의 필요한 불편한 규제들이 있다면 이걸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경기도를 미래 산업의 말 그대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여당 정책위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미래 산업에 대한 구상들을 제가 많이 다듬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광역교통망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을 가운데 두고 도나스처럼 해서 그 주위를 다 둘러싸고 있는 이 도나스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경기도가 변방이 아니라 서울과 함께 이 전체를 그 우리 경기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통팔달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춰줘야 돼요. 이제 그래서 핵심은 그 경기도를 동서남북 그다음에 X자축의 6개 축으로서 광역교통 체계를 짜줘야 되고 지난번 이재명 후보가 그 GTX 플러스 6개 GTX A, B, C, D, E, F 노선을 제시를 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제가 이재명 캠프의 총괄 본부장으로서 그걸 제가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공약이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거기다 더 더해서 조정식표에 또 추가 모델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제시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걸 좀 추가 모델을 좀 언급해 주시죠. 예컨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그 경기도에 부족한 게 다른 건 다 모든 요소들이 다 있는데 금융 기능이에요. 금융은 지금 서울 중심의 제도금융권 중심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경기도의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턱이 높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 같은 경우는 경기신보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경기신용 지원을 하지만 아예 별도로 저는 경기상생 인터넷 뱅크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걸 통해서 경기도의 저신용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들을 강화하겠다. 경기도의 금융 기능을 높이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경기도 주민들의 삶과 관계에서는 주택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 문제와 관계에서 일기 신도시가 대부분 경기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과 일산과 중동과 삼본 등등으로 포진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주민들의 가장 그 많은 요청사항 중에 하나는 일기 신도시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또 재개발 재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해서 제가 국토교통위원장도 지냈기 때문에 제가 비교 소상히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경기도 주택과 관계된 리모델링 활성화와 경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금을 제가 1조 원 조성할 생각입니다. 그걸 통해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또 정책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출마 예정자 조정식 국회의원입니다. 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 이후 바로 치러지게 되면서 지금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가 보이고 있는 오만과 독선 불통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견제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이번에 그런 오만과 독선과 불통을 견제하지 못하면 일방 독주가 5년 동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에게 우리 현명하신 경기도민들께서 많은 힘과 성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1,400만에 달하는 경기도민의 삶과 경기도정을 제대로 이끌 준비된 도지사감을 뽑는 선거입니다. 저 조정식은 경기도에서 5선 정치를 하면서 또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 또 우리 국토교통위원장 등 당과 국회의 요직을 겸비를 하면서 그 준비된 도지사로서 이미 능력이 입증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인수위원장을 제가 역임을 하면서 경기도정을 설계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가 우리 경기도지사로서 또 성과와 남긴 업적들 그리고 또 거기에 담겨있는 노선과 철학 제가 제대로 계승 발전해서 경기도를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준비된 도지사 저 조정식에게 경기도민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